안녕하십니까. 클라이맥스 고등부의 김효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바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세아고등학교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전문항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1번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그냥 덧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수별로, 항별로 개수들만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3차 개수 비교해보면 4가 나올 것이고 2차 개수 여긴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1차 개수 둘이 더해주면 2가 나올 것이고 마지막 상수항은 5하고 5가 돼서 10이 나온다. 요 순서로 잘 적혀있는 것은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복소수에서 루트끼리 이렇게 분모 분자에 있을 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이죠. 그다음 분모 안에 있는 분모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음수이고 위에 있는 분자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양수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a-는 음수여야 하는데 그냥 이 안에 있는 숫자만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고 안에 그냥 합쳐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2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3번 문항입니다. 자, 3번에서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이용해서 복수 연산을 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무래도 1 플러스 i와 2 플러스 i를 곱한 결과를 얻어내라 라는 이야기라는 건 금방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원래 연산 약속했듯이 합시다. 자, 실수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2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i와 2, 1과 i가 곱해지면서 3i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 이제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려면 x 플 y와 xy가 필요하죠. 그럼 위에 다 잘 주어져 있으니 바로 대입을 해본다면 x 플 y의 전체 세제곱에서 3배의 xy 그리고 x 플 y를 곱해서 뺀 값을 구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니까 2의 세제곱해서 8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배의 xy라고 하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을 적당히 시켜놓고 나면 8 빼기 3, 5가 정답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5번 문제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죠. 당연히 판별식 떠올리셨을 거니까 바로 두 식을 서로 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3 마 k는 0이다 의 근을 찾으면 그게 바로 교점의 x좌표들이 되겠죠. 근데 그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 1차 개수를 보니 짝수네요.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얘네들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는 다 사라지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살아있겠네요. 그러니까 6에다가 마이너스 2k 이렇게 들어가겠다.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읽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보다 작아야만 하겠죠. 근데 정수 k 중에 가장 최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죠. 한 근이 2i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개수는 a, b가 실수인 것을 더해서 다른 개수까지도 모두 다 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근이 2i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2i다 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여기 다른 한 근 더 찾을 수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다른 한 근은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보면 세 근의 곱이 1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근의 곱이 4가 됐으니까 다른 한 근은 3이다라는 걸 벌써 알아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이 3차 방정식은 최고차 개수가 1이니까 x-2i, x 플러스 2i 그리고 x-3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 a하고 b가 등장을 하겠죠. 근데 이 식은 최고차 합차 공식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4가 되고 x-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이걸 전개해도 되지만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만 궁금한 거니까 x는 1을 한번 양변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5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 식은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0을 넘긴 1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7번 2차 함수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죠. 근데 봤더니 최고차 개수는 벌써 음수로 잡혀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는 최대값이 등장하는 함수인데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얘의 축이 어딘지가 궁금한데 얘분에 얘에다가 마이너스 달고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이 4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는 4다라는 축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f에 4를 집어넣은 값일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이 20이래요. 그렇다면 나는 이 식을 완제로만 만들어줘도 뒤에 있는 부분이 20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우리는 fx라는 식을 완제 형태로
바꿔봅시다. 그럼 x-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2니까 플러스 32를 해주고 다음에 k다 이렇게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바로 최대값 20이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k가 마이너스 12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스몰 m, 소문자 m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4가 축이니까 4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소값이 등장하겠죠? 2만큼 차이 나고 3만큼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7에서 등장할 것 같네요. 그럼 우리는 f7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f7은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가 9가 되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얘랑 더해주면 14가 되고 더하기 k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k 값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방금 알아냈으니까 2가 바로 최소값 스몰 m 값이겠다라고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네, 8번 문제는 다항식 3차식이네요. 3차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볼 것이냐, 그리고 그 나머지가 0이 되도록 a, b를 맞춰주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얘로 나눌 때 요식이 이제 x-2, x-4로 인수분해된다는 것들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2와 4를 넣었을 때마다 0이다를 이용해주면 바로 연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직접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차 조립제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바로 나누는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2차 조립제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내려서 곱해줘서 18-24 그리고 더해줘서 1 그리고 6 8을 곱해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다음 여기 나오는 식은 a-18 그리고 b-8이 들어가고 2차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가 2칸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요게 0이다, 요게 0이다가 성립해야 하는 상황이죠. 나머지가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다음 우리는 a는 18이고 b는 8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a 더하기 b라고 한다면 5번에 있는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항입니다. 9번 문항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관련된 문제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허근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판별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어볼 건데요. 보니까 가운데가 짝수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신다면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가 바로 그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단순히 써서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 금방 파악 가능하실 텐데 기억에서 이야기한 대로 b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 판별식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음수니까 아무래도 판별식이 0보다 작네? 그럼 실근을 갖지 않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a-1과 b는 0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는 판별식을 보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b의 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b는 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그냥 0인 거네요. 그럼 판별식이 0이다가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중근, 한 실근만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b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돼서 얘가 실근을 갖는 0보다 큰 판별식을 가져요. 그럼 실근을 가지니까 이거는 허근 얘기잖아, 잘못됐네 라고 판단하고 지나가셨다간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b 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i 곱하기 i 즉 마이너스 1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기 때문에 i와 i를 곱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서 얘는 1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실근 두 개를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실제 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방정식에 한번 넣어서 식을 완성시켜 볼게요. 그럼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을 해본다면 x제곱에 a는 0, 0 들어갔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이다. 실근 1과 마이너스 1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돼서 기억과 디귿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번 단답형 문제 풀이 시작입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인수분해 문제죠. 자, 이 식을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들 치환한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79다라는 것을 뭐 x 또는 t 마음에 드는 문자로 바꿔놓으시면 이 식 자체가 이제 x세제곱에 6x제곱 12x 여기 8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보시고 나서 바로 완전 세제곱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3배, 3배, 2의 제곱, 2 그리고 여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붙어있다는 걸 파악하시면 얘가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이라는 식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차식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하는 문제다라는 걸 알아챘을 때 근을 찾는 방법 알려드렸죠. 최고차 계수분의 이제 상수의 약수분의 약수 뭐 여기서 풀마 붙여
붙여주시면 그 답이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근은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다. 근데 일단 어쨌든 얘가 그럼 x 플러스 2의 세제곱인데 그럼 루트 안에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음수는 아니니까 그대로 나가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 다시 79 원상복구 시켜볼까요? 그렇다면 얘는 왼쪽 식은 81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루트 81이 됩니다. 자, 루트 81은 9죠? 그러니까 9 곱하기 81 해서 729가 바로 정답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11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문제죠? 복소수의 주기성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복소수 주기성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는 요식 좀 흔하게 많이 봤던 식이라고 보여요. 몇 돈지 바로 보이나요? 자, 좌표로 표현했을 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복소 평면에 표시할 수 있는 복소수기 때문에 편각 몇 도를 가지고 있다? 2분의 1만큼 갔다가 2분의 루트 3만큼 쭉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60도만큼의 편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0도라는 각도는 6번 에 360도 한 바퀴가 되니까 주기가 6이다라는 것은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n은 6의 배수일 때마다 요게 1이 되겠다라는 결과를 얻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의 배수 8개가 있죠. 그래서 n의 값은 8개, 즉 m 값이 바로 8이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른 다항식, 그때 예전에 문제 나왔었던 기출문제 풀이에서 나왔었던 문제죠. 그럼 x의 11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풀 m, 이제 우리 m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x 풀 8과 x 풀 5를 곱한 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m의 11제곱 곱하기 x 풀 5인데 m 값은 또 역시나 방금처럼 8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걸 나눗셈 항등식으로 사용을 해서 써준다면 여기에 어떤 몫이 곱해질 것이며 뒤에 나머지를 m 값은 8이니까 8의 11제곱에 x 풀 5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항등식 문제다 보니까 양변에 대입하고 싶은 숫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8을 한번 대입을 해서 여기와 여기다가 여기와 여기는 x 값들마다 다 마이너스 8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qx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을 한번 대입을 해보신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의 11제곱 그리고 이 안쪽은 64의 마이너스 8a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는 오른쪽 이 부분은 모두 다 0이 되고요. 마이너스 8을 집어넣어 준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8의 11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딱 약분해달라고 써있죠. 그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8의 11제곱으로 나눠버릴까요? 그렇다면 64 마이너스 8a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이 부분만 남기고 나눴을 때 9, 5 사라지면서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은 정리를 해서 8a 마이너스 b, 즉 얘네들 모두 다 이쪽으로 넘기고 얘도 얘는 이쪽으로 넘길까요? 그렇다면 얘는 6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첫 번째 식 하나 대입해서 찾았습니다. 다음은 뭘 대입해야 되는지 보이시죠?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 얘와 얘가 모두 다 0이 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5를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좌변은 마이너스 5의 11제곱 그리고 괄호 안쪽은 25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 는 오른쪽은 0이 되고 0이 되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얘가 0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괄호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식을 깔끔하게 5a 빼기 b다 라고 하는 게 25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두 식을 한번 빼볼까요? 두 식을 빼보면 3a가 36이다. 즉 A는 10이고요. 자, B라고 하는 거 아무 데나 하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96이니까 35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B가 36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A하고 B를 더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둘을 더하면 47이 정답이 되겠다. 네, 이번엔 12번 문항입니다. 자, 다항식이 4차식을 줬어요. 근데 이 4차식의 개수들을 모두 다 최고차 개수만 제외하고는 비워놓은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그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 4차 방정식에 한 혹은 알파가 있어서 그 알파가 읽으면 p의 근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px는 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x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4차 방정식 요놈의 한 허근이라는 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허근을 구하기 위해 요 식을 인수분해해 볼 건데 보이시나요? 네, 상반식이라는 거 보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으로 묶어서 분명히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고 두고 개수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3차 개수 한번 비교해 봅시다. 3차는 q
P 나오고요. 대신에 3이 있으니까 3배의 P 플러스 Q가 나옵니다. 그럼 이 3차 계수가 요식하고 동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2가 나와야 되겠다. 자, 다음 2차 계수입니다. 2차 계수는 얘네들 곱한 1, 얘네들 곱한 1, 얘네들 곱해서 PQ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PQ 더하기 2가 나오는데 그거에 또 역시나 3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계수가 바로 X제곱의 계수니까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P 더하기 Q는 3분의 2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PQ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암산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2를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P와 Q는 각각 몇이어야 될까요? 바로 순서상에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찾는 방법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P와 Q예요. 그런 방정식을 만들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2t다라고 하는 두근의 합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고요.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여기서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식을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3배를 해준다면 3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8은 0이다를 풀어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바로 P와 Q가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 공식 인수분해는 다들 할 줄 아시죠? 자, 4하고 마이너스 2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4하고 2하고 하면은 6이 먼저 나와서 요렇게 만들어져야 마이너스 8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6, 4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 T라고 하는 답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뭘 구하기 위함이다? P와 Q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생긴 게 어차피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P하고 Q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그럼 3배의 X제곱에 하나는 2를 넣고 하나는 마 3분의 4를 넣어볼게요. 그럼 플러스 2x 플러스 1과 그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3은 아무래도 적정하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생김새를 갖다 한번 다시 바꿔볼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과 3x제곱 마이너스 4x 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요 식 자체가 바로 요 식이 자체가 이제 요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거죠. 이거 px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4차 방정식에 한 혹은 그럼 알파가 어디서 등장할 거냐 이거예요. 알파는 아무래도 여기서 등장할 거라는 거 보이시죠? 한별식이 0보다 작은 친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x는 알파라고 하는 허근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x라는 식도 결국 a, b, c, d가 모두 다 실수인 상황이고 알파라는 허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근으로서 다른 한 허근으로서 알파 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결국 이 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 하나가 알파라면 이 식 자체가 알파 바도 근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x라고 하는 식은 이 친구의 적당한 상수배만큼을 인수로서 데리고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x다라고 하는 식은 저 앞에가 6x 내제곱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개수는 나중에 맞춰주는 걸로 하고요. 이걸 그냥 인수로 가지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써줘야 하느냐 하면 2x제곱에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을 맞춰본다면 a, b, c, d 이렇게 문자로 복잡하게 맞춰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냥 mx 플러스 n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써놓을게요. 나중에 개수들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관건은 뭐냐면 다음 조건, 나 조건에 써져 있는 px를 이 친구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게 관건이냐? 바로 요 식에 집중해주세요. 자, 요 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겠다라는 준비를 하기 위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조금 살짝 빼놓는다면, 즉 다시 말하면 이 식을 3배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 식이 되는 거야를 맞춰보신다면 딱 이쁘게 7x,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7x가 등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빨간색 괄호로 써놨었던 이 부분이 요것과 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식 자체는 x제곱 풀 x 풀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마이너스 7x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식을 갖다 곱해서 예를 들어 전개한다고 치더라도 요게 여기 전개되는 상황들은 모두 다 어차피 얘로 나눠 떨어질 거니까 나머지로 보고 있는 행동은 마이너스 7x가 여기 곱해지고 있는 행동으로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x로 끝나야 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 자체도 2배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 형태로 적혀 있어야 얘네 둘은 어차피 나눠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나머지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필요 없는 애들, 그래서 마이너스 7x가 나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2는 여기는 개수를 맞춰준 것 뿐이고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2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3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px의 생김새를 완벽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a, b, c, d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을 좀 이쁘게 좀 다시 정리 좀 해봅시다.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과 오른쪽 식은 2x제곱에 2x에 더하기 3이다 라고 지금 결론이 난 거죠. 그렇다면 이 식을 전개해서 나오는 개수들이 바로 저 a, b, c, d 값인데 a, b, c, d 또 모두 더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px다 라고 하는 이 식 자체에 x는 1을 대입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왼쪽 식은 3 빼기 4 더하기 3이 되네요. 그럼 6에서 4를 뺀 거니까 2가 되겠고요. 여기다 1을 대입하면 2, 3 더했으니까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4가 되네요. 근데 이 값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바로 저 정답이 아니죠. 저 식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뿔, b 뿔, c 뿔, d에다가 6을 더하는 게 바로 이 값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a와 b와 c와 d만을 더한 것은 6을 넘겨서 8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죠. 근데 2차식, 2차식 둘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니 이 인수분해가 되거나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상수항 제거 또는 최고차 2차들 제거 또는 대칭식 구조를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이 3개가 나온다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때 k가 결정된다면 그 k 결정된 값들의 곱이 마이너스 q분의 p가 나온다고 합니다. q하고 p는 자연수로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요식 자체의 x제곱 빼기 y제곱을 x 더하기 y와 x 빼기 y로 보시고 여기 안에 있는 요식을 갖다 좀 살짝만 전개를 해서 k로 묶은 x 풀 y와 마이너스 5로 묶은 x 마이너스 y로 써주게 된다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각각 한 번씩 들어가고 거기에 k 마이너스 5가 곱해졌는데 마이너스 5와 k를 곱하면 마이너스 5k가 딱 맞아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에 각각 5와 k를 나눠 가지는 형태로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자, x 플러스 y에 k가 곱해졌네요. 그렇다면 k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k, 마이너스 5가 얘한테 곱해졌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5가 y한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이 인수분해가 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의 경우 답을 두 가지로 낼 수 있었죠. 첫 번째, 요 경우가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다. 그리고 또는 x는 요 경우에서 y-k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1차식이 등장한 것을 다음 연립식에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형태의 문제풀이 방식이었죠.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5를 한번 밑에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4배의 전개 그냥 바로 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15y 플러스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을 한 게 25다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개한 식을 보시면 5y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0y가 된 다음에 곱해서 100이 되니까 25가 넘어가서 플러스 75는 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양변을 5로 나눠준다면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5는 0이라고 하는 이쁘게 인수분해되는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 얻을 수 있는 답 y는 3이거나 또는 y는 5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y를 얻어냈으니 그 식을 여기에 다시 대입해서 x 값을 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을 집어넣게 되면 2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값은 5를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너무 열심히 구하시다 보니까 기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개수가 3개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벌써 순서쌍이 2,3이다라는 순서쌍 하나, 0,5다라는 순서쌍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빈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은 하나만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x는 y-k다 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4에 전개 한번 바로 합시다. 마이너스 2ky에 플러스 k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플러스 y제곱을 하면 25다 이런 식을 풀게 되겠네요. 그럼 이 식 한번 전개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5y제곱에 마이너스 8ky가 되겠고요. 4k제곱에 마이너스 25는 0이다. 이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등장하겠네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서상이 한 개밖에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중근이 나와야 되겠다. 다른 말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해봤을 때 얘가 0이어야겠다라고 풀 수 있겠네요. 짝수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16k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5배를 둘 다 해서 빼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0k제곱에 플러스 125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때 넘겨본다면 4k제곱이라는 게 바로 125여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k제곱이라는 게 바로 4분의 125여야 된다라는 결과가
정도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때 4랑, 그러니까 뭐 얘를 루트를 씌워가지고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k 값에 이제 루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쪽 답이랑은 절대로 겹칠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나오는 답들은 무조건 한 답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겹치지 않는 답이 나오니까 순서상 다른 한 쌍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들어가는 k들은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럼 그 두 k의 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k는 뿔마 얘의 루트가 나와요.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니까 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25가 등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찾고 125와 4가 정답이네 라고 해서 더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채셨을까요? 자, 요 경우가 순서상이 여기서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순서상이 2개 나와도 됩니다. 왜 2개 나와도 될까요? 순서상 2개가 나왔는데 한 답이 이 친구와 겹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순서상이 2개 나오는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근데 순서상 2개래 그러면 근이 2개야 함유식 0보다 크대 라고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럼 순서상 중에 얘와 얘 중에 하나가 얘랑 겹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y는 3이다라는 근을 가져버리는 바람에 겹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y는 5라는 답을 겹치게 갖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순서상이 아예 겹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x라는 게 2다, x라는 게 0이다라는 것도 같이 겹쳐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게 완전히 겹치게 되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황이면 요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x에 2, y가 3이 되면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값은 1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k가 1일 때 바로 요 답이 그대로 이 친구랑 겹칠 거다 이 얘기죠. 근데 k는 1이라는 건 방금처럼 중근을 가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답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근이 이렇게 얘가 겹치면서도 다른 근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k는 1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x는 y-1이다 라는 것을 풀게 되겠죠. 그럼 y-1이다를 이 식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에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은 25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5y제곱에 마이너스 8y가 되겠고요. 풀사가 나왔는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2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5y와 y 했을 때 3, 7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3, 7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마3이고 7이다. 그래서 y라고 하는 값은 진짜로 3이 나오고요. 또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얘는 이 부분이 겹치게 만들어 놨으니 이게 겹치고 있을 건데요. 이 오른쪽 답 같은 경우에는 집어넣어서 x를 구한다고 해도 여기 있는 답이랑 겹칠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답은 요거 두 쌍 그리고 요렇게 두 쌍 나오는데 이 한 쌍이 겹치니까 전체 세 쌍으로 보이는 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는 1이다라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래봤자 그럼 1밖에 안 곱한 건데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그럼 x는 5와 x는 0과 y는 5가 겹쳤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0과 5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때가 바로 k가 5가 되는 순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한번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죠. x는 y 빼기 5다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좀 구분선 그을게요. y 빼기 5를 밑에 식,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신다면 4배의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이 25다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y제곱 y제곱이니까 5y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0y에 플러스 100이 되는데 25가 넘으면 75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볼까요? 양변을 5로 나누는 게 낫겠네요.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5는 0이다. 이거 아까 봤던 답인 것 같은데 y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5는 0이다. 그래서 y는 3이고 y는 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얘랑 답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순수상이 그럼 두 쌍밖에 안 나오는 거네요 라고 판단을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x를 구해보세요. 자, 아까 3하고 그러니까 5하고 0은 무조건 겹칠 거라고 했으니까 x는 0이 이렇게 겹칠 겁니다. 그럼 얘네가 바로 겹치는 답이긴 한데 얘는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x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답은 아까 거니까 무시하시고 두 쌍 나왔고 두 쌍 나왔는데 이 답 두 개만 겹쳐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세 쌍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값은 5까지도 인정이 돼서요. 여기서 답 두 개 나왔었던 거에 곱은 이미 구해놨고 마이너스 4분의 125에 남은 k값인 1과 5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62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p와 q의 값은 4와 625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629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곡소수 알파와 베타를 등장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알파와 알파바 그리고 베타를 더했을 때는 0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알파와 알파바를 곱하는 것은 2를 만족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4차 방정식 개수 다 주어져 있으니까 실제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의 한 근이 베타라고 하네요. 그럼 이때 요 놈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친구의 근 중 하나가 베타니까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해보려고 하는데 1, 마1, 마6, 마3, 9 이렇게 개수만 따왔을 때 요 놈들이 더하면 마4고요. 그 다음에 짝수차수만 다 더하게 되면 이번에는 4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더했을 때 4, 여기서 다 더했을 때 마4 이렇게 두 개 더했을 때 마4 나오니까 근으로 1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로 조립제법 시작하겠습니다. 1, 1, 0, 0, 마6, 마6, 마9, 마9, 0. 0 나오는 거 맞네요. 그죠? 나눠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도 한 번 더 짝수차수, 그러니까 홀수차수, 짝수차수를 확인해보면 마5고 마9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이 친구의 약수 중에서 근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3이라고 하는 게 혹시 근이 되지 않을까 확인해 볼게요. 1하고 3, 3하고 9, 3하고 9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둘이 더해서 0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네.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x-1과 x-3과 남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더해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친구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 게 얘의 한 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 2개랑 허근 2개랑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베타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식 혹시 아까 이거 보셨을 때 알파 풀 알파바 보시니까 두 근의 합 뭐 이런 것들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알파와 알파바는요 알파가 허수일지라도 무조건 실수가 나오는 값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베타를 더했더니 0이 됐다? 그럼 베타는 실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한 근으로서 x는 베타가 존재를 하는데 얘는 분명히 실수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타라고 하는 후보는 1번 3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상황 베타는 1인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 베타는 2인 상황 3인 상황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베타가 1이라고 했다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해석이 되느냐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요건 고정 상황으로 둘이 곱해서 2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알파라고 하는 것을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t의 제곱, x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것의 근이 바로 알파와 알파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베타라는 거야. 어차피 이게 결정되거나 이게 결정됐을 때 대입하면 되는데 이 알파 빼기 알파바의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의 제곱에서 두 근의 곱의 4배를 빼주면 되겠죠? 요식 자체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써보죠. 나와 있죠. 그죠? 요거 가지고 한번 구해보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4배의 알파 알파바 즉 2를 뺀 거죠. 그러니까 1에서 8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값을 구하면 정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딱히 모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타는 3일 때도 그럼 한번 봅시다. 얘도 그럼 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때는 그럼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저 베타가 넘어가면서 마3이 될 것이고요. 알파와 알파바를 곱하는 것은 2로 똑같이 또 고정인 상태일 겁니다. 그럼 알파하고 알파바를 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위에서 이 방정식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두 근의 합이 마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 3t가 나와야 되겠고 두 근의 곱은 2다가 나오면서 0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던 식이죠.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알파하고 알파바가 각각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다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모순이 발생하죠. 어떤 게 모순이 발생하느냐? 알파하고 알파바는 서로 켤레 관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파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얘의 켤레가 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이 부분만이 바로 정답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3베타의 6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 다음 베타는 1이라는 거 확정됐으니까 3이 될 것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0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은 이 4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가 3개다 라고 문제가 좀 살짝 변형됐어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실수 x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이제 근이 3개 나온다는 얘기겠죠. 실근 3개. 근데 이때 실수 k를 정할 때 가능한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겠죠? 그럼 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낸다라는 형태가 들어갈 텐데요. 얘는 보기차식이나 상반식 같은 데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근을 집어넣거나 해서 인수를 찾는 형태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자체는요, 인수분해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치환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7x. 그럼 x제곱 플러스 7x를 내가 t로 치환을 한다면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만드는 숫자가 19로 등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20배를 했을 때라면 20x제곱 더하기 140x 참 비슷한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쉬운 걸 채워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 x제곱 더하고 여기다가도 x제곱을 더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치환하는 형태로서 혹시나 풀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에 있는 식은요, x제곱 더하기 7x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0x제곱으로 드디어 완성을 했으니까 20배의 x제곱 더하기 7x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아고등학교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형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비슷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잘 안 맞춰진다 그러면 일단 맞추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우변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x제곱, 그러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2배의 k-10의 x에 더하기 k의 k-20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식이 요 식이다 라고 적혀진 건데요. 근데 오른쪽 식을 보니까 x제곱이 첨가된 덕분에 오히려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에 k와 k-20이 있는데 둘을 더하면 2k-20, 2k-20 딱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k를 한 번 더하고 k-20을 한 번 더한 형태로 인수분해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4차식을 갖다 한 번에 인수분해하려면 우변에 있는 이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는 0이다 라고 쓰고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치환하면 되는 건가요? 치환을 하려고 봤는데 보니까 여기 혹시 20이라는 숫자 보이실까요? 이 20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 두 식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나오게 되는데 딱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데크로스 공식을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x제곱 더하기 7x, x제곱 더하기 7x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놈한테 앞에 20이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은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k고 마이너스에 x 풀 k 마이너스 20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이 두 식을 더했을 때 바로 20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괄호로 한 괄호로 얘가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괄호를 좀 이쁘게 정리해서 써본다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 라는 식 하나와 x제곱에서 7x에서 x 한 번 뺐으니까 6x가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분배돼서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2차식과 2차식이 곱해지는 것이 0이다를 풀게 되는 건데 이때 2차 방정식은 0이다를 근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3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때 이 두 가로 곱해서 0이다. 2차 방정식 근 2개 나올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근이 1개 나오고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2개 나오고 1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2개 나오고 2개 나오는 경우를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2개 나왔지만 둘이서 서로 답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일단 이쪽에 근이 1개 나오는 중근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완제 나와야 되니까 K는 16이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완제 나와야 되니까 K는 11이어야 된다는 거 금방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둘을 만족시키는 K 값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서 답이 겹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K가 16이 됐을 때 이쪽 근은 하나가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는 11일 때 이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나네요. 그럼 K는 16과 K는 11이다 라는 정답은 두 가지 모두 다 인정을 한 상태로 넘어가고요. 이때 이 둘 답이 겹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얘도 두근이 나오고 얘도 두근이 나오니까 선생님 이번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풀어야 되나요? 그거 아니었죠. 얘네들은 그럼 공통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식 자체가 즉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과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k 더하기 20은 0이다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 두 가지가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유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공통근을 가지면 두 식을 빼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몇 배 하거나 어떤 식을 곱해서 더하거나 빼도 그 공통인수는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두 식을 딱 빼기 좋게 생겨요. 한번 빼봅시다. 두 식을 빼게 된다면 2x가 남고 플러스 2k 마이너스 20은 0이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식을 빼서 이 식이 나왔다면 얘가 공통인수다. 즉 공통근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x는 근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 플러스 10이 들어가야 얘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이 두 식의 공통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공통근이 이 친구 모두 다 근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k를 찾는 방법은 이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된다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는 0이다라는 식에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00에다가 마이너스 8k 플러스 80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식이 완성되네요. 조금 길긴 한데요. k제곱에 마이너스 28에 더하기 k 있으니까 27k 이렇게 나오겠네요. 100에다가 80이니까 더하기 180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바로 즉 이 식을 만족하는 k 값이 바로 얘네들을 공통근을 가지게 만드는 친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그럼 근의 공식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루트라는 답안이 나오면서 k라는 답이 좀 많이 더러워질 건데 그 k라는 답과 여기 있는 k라는 답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이 두 식이 서로 두근 나오는 건 맞는 상황에서 한 근만 겹친다는 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두 식이 아예 같아질 수는 없게 이미 8x, 6x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k들은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세 쌍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세 개의 실근만 만드는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두 근의 합이 바로 k의 합은 27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답으로 나온 k들은 여기서 16, 여기서 11, 그리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지만 그 둘의 합은 27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모두 다 더하면 54, 네 개의 합은 54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A, B, C라는 정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수가 그러니까 범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마사부터 3까지라든지 마사부터 4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네, 가나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가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나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잘 읽어보시면 가와 나만 만족하는 상황, 가와 다만 만족하는 상황의 순서상의 개수들을 개별로 따로따로 세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숫자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한 근을 줄 테니 그 근을 가지고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2차 함수로 변경해서 최소 최대까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아주 모든 얘기들이 집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순서상을 찾는 문제는 세아고등학교 기출문제에서 실제로 풀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순서상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를 먼저 기준으로 잡고 다른 힌트에 그 순서상들을 집어넣어보는 방식으로 필터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조건들을 갖다 해석하는 것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이 가나다 조건에 대해서 각각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중근을 갖는 상황입니다. 어떤 놈이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짝수 판별식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어야 된다. 중근을 가지니까 이런 상황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을 이따가 한 번 더 찾을 거고요. 어쨌든 이 조건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놓는 게 먼저인 것 같네요.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갖다 썼을 때 c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는데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c 알파벳 순서대로 적을게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다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두 상황이 모두 가조건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들 중에 나까지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필터링하고 다까지 만족하는 순서상을 필터링하자라는 기준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조건에 대한 걸 베이스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럼 이 친구들은 첫 번째
B제곱은 AC가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순서쌍입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다면 B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그럼 B 값을 갖다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B가 만약에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인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인 상황에서는 얘가 16이 되니까 A와 C를 곱한 것이 16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순서쌍을 이 안의 범위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그 범위 안에선 마사와 마사를 곱하거나 4와 4를 곱하거나 물론 또는 1하고 16, 2와 8도 있지만 그건 이 범위에서 이미 한참 벗어났죠. 그러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때는 A와 C는 결정될 수가 없다는 걸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B를 조금 줄여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3일 때나 마3일 때나 둘 다 좌변 9로 동일한 값이니까 둘이 같이 퉁쳐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때 순서쌍 A하고 C는요. 둘이 곱해서 9가 나오는 순서쌍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는 9를 만드는 순서쌍은 3과 3 또는 마3과 마3밖에 되질 않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거, A랑 C랑 순서대로 적을게요. 그럼 A가 3이고 C가 3인 상황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C도 마이너스 3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가 부호가 다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AC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9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안 맞아지죠. 다음 이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상황에 대한 순서쌍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4가 됐으니까 A와 C를 곱해서 4가 되는 순서쌍들을 한번 찾아보죠. 그럼 A랑 C가 각각 몇이 되어야 할까?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멀리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한다면 A가 마이너스 4일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C는 마이너스 1이어야 둘이 곱해서 4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A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그럼 C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여야 둘을 곱해서 4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다음 A를 이제 마이너스 1로 바꾸게 되면 C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여야 된다가 될 때 C가 마이너스 4 값은 이 안에서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금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A가 음수인 경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A가 1인 경우로 넘어가 볼까요? A가 1인 경우. 그렇다면 C라고 하는 건 둘이 곱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4. 범위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A가 2가 들어간다면 C도 2가 나와야 될 것이고 A가 4가 나온다면 C는 1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이 모두 다 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안 되네요. A가 4 값은 저기 안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래서 얘는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는 이런 순서쌍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러면 B의 제곱이라는 값은 1이 되죠. 그러니까 AC를 곱해서 1이 되는 순서쌍 얼마 없습니다. 1, 1, 마일. 근데 둘 다 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A는 1, C는 1이거나 또는 A는 마일, C도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B가 0인 상황이에요. B가 0이게 돼버리게 되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A와 C를 곱한 것이 0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A가 0이거나 C가 0이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으로 A가 0이라면 C라고 하는 것은 저 순서상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나올 수 있겠고요. C라고 하는 게 0이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게 반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 이제 C가 0인 경우를 적을게요. 그럼 A는 마사부터 3까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사부터 이제 3까지가 모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여기 땡땡으로 써놓은 이 부분이 다 2차 방정식이라는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선생님도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땡땡으로 썼죠. 근데 이 쓰기 귀찮은 걸 왜 적었을까요? 바로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죠. 어떤 함정이요? 자, 가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이야기를 깔면 바로 A는 0이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A가 0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배제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0이 되는 상황은 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은 이런 순서쌍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알파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찾은 다음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어차피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들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 순서쌍들을 이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러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를 찾기 위해서 C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4ABB보다 작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B가 뿔마 3일 때입니다. 그럼 B가 만약에 뿔마 3 중에 마3을 고르게 되면 C가 양수인 경우 여기가 음수가 돼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B가 3이면 알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3이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알파가 3, B가 3,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B가 3이고 C가 3일 때만, B가 3이고 A가 3일 때만 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둘이 같이 곱해서 양수가 나와야 그나마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B가 3, A가 3일 때, 그리고 B가 마3, A가 마3일 때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4라는 숫자가 크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C의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9고 B와 A를 곱한 것도 아까 한 가정 상황에서는 9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6이 되면서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순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서 C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이 순서를 같이 따라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333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이번엔 부호가 서로 둘 다 마이너스 3일 때도 마찬가지 C라고 하는 거는 마3이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죠. 즉 A와 B의 부호가 같아야만 순서상으로 성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순서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알파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요 상황에서의 순서상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다음 이제 B가 뿔마 2인 상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씩 비교를 또 해볼 건데 A와 B를 곱한 거에 4배를 한 게 C의 제곱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곱했을 때 부호만 양수라면 요거보다는 당연히 클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B하고 A를 곱한 게 음수가 안 나오는 즉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상황 하나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와 요거 상황도 한번 볼까요? A, B 곱한 게 자꾸 양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마이와 마이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그거에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고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C의 제곱은 4밖에 안 되고요. 둘이 곱해서 4, 4, 16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큰 거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상입니다.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오히려 이번엔 A가 1일 때 B는 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1과 2와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2가 됐으니까 8이 되겠네요. 그럼 8보다 작아야 되는데 C에 4가 들어가 버리면 16이 돼버리죠. 그렇게는 만들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이거 순서상을 좀 잘못 썼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실패한 상황이에요. 이제 A가 1이고 B가 2면 C가 4가 돼버리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숫자가 너무 커진다. 다음 A가 2고 B가 2인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럼 A가 2고 B가 2인 상황이라면 2, 2는 4, 16이 되죠? 그럼 2의 제곱을 해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요것도 정답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B가 뿔마 1인 상황입니다. B가 뿔마 1인 상황이라면 이때도 마찬가지 둘이 부호가 같아야 가능하다는 걸 이용을 해주신다면 1, 1, 1일 때 가능하겠죠? 4니까. 그래서 1, 1, 1 가능합니다. 다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가조건과 나조건을 같이 만족을 시키게 되면 A도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파란색으로 다 그었었죠? 근데 B도 마찬가지 0이면 안 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B가 0이다라는 이 말 자체를 부정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알파라는 개수를 맞출 수 있는 순서상은 요게 전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7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조건인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요 순서상 중에서 한 번 더 다시 필터링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베타를 찾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렇다면 A제곱보다 BC가 더 작은 상황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필터링 해봅시다. 첫 번째, B가 뿔마 3인 상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B하고 C가 같이 곱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B하고 C가 이번에는 오히려 부호가 반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B하고 C가 부호가 반대인 상황부터 봅시다. 그럼 마3과 3이 되겠죠. 그래서 마3과 3이 되는 상황이면 A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밖에 없죠. 지금 이 순서상에서는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럼 이거 가능할 거고요. 다음 풀3과 마3이 들어갔을 때 얘하고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B가 3인 상황이죠. 그럼 3과 마3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A가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다. 자, 그렇다면 다른 경우들은 안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얘네 둘이가 같은 부호를 가져 3과 3을 가집니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벌써 9가 되죠. 근데 3의 제곱이면 9입니다. 역시나 밑에서도 마찬가지 둘이 부호가 같은 상황이라면 곱해서 9가 돼버리는 바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와 같아지죠. 즉 여기서 건질 수 있는 순서상은 두 쌍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B가 뿔마 2인 상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음수니까 성립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B에 2를 넣고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상황이면 무조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상은 이런 순서상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얘네들이 곱해서 음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면 2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2와 마이너스 2, 그때 마이너스 2가 들어가주면 무조건 성립할 것이다. 다음 이 상황도 마찬가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성립하는 상황. 그래서 1이 들어가면 되겠다. 다음 얘네 둘이가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이면 마이너스 2와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는 상황이면 성립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때 그러면 부호가 같은 상황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럼 마이와 마이 곱했을 땐 2죠. 2. 그러면 A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는 16이 되는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A제곱이 더 큰 거니까
맞게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마사고 그 다음에 B는 -2면서 C는 -1이 되는 상황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도 얘네 둘이 부호 같은 경우를 보죠. 마이입니다. 둘이 곱해서 그럼 벌써 4가 됐죠? 근데 A제곱도 4예요. 이때는 안 되겠네요. 다음 얘네 둘이가 부호 같을 때 2와 4입니다. 그럼 8이 됩니다. 1의 제곱 못 따라가죠. 자, 다음 2와 2입니다. 그럼 둘이 곱해서 4입니다. 근데 2의 제곱도 4가 되죠? 더 이상 순서상 추가되지는 않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B가 뿔맛 1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여기다 적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 B, C를 곱하는 것이 음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그럼 B하고 C하고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을 보도록 하죠. -1과 1. 그럼 1이 들어가도 괜찮다. 일단 둘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1과 -1인 상황이면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부호가 같은 상황. 1이면 1입니다. 그럼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마일이면 여기가 1이 되고요. 마일의 제곱을 해봤자 1입니다. 역시나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상황만 남았습니다. 요 마지막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B가 0인 상황입니다. 아까 나 조건에서는 B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봉쇄를 당했었죠. 근데 지금은 A가 0이 아니다, C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요. 그렇다면 A가 0이 아니면서 C가 0이 아니면 아이고야 벌써 망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C가 0인 상황은 또 원천 봉쇄를 당하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서도 이 순서상은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순서상을 세보면 그게 이제 베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베타는 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밑에 있는 문제로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실수계수 fx는 0의 한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나 알파의 i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한 7과 9를 대입해주게 된다면 우리는 한근이 지금 7 더하기 2i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근은 당연하게도 7-2i가 된다는 거 실수계수 때문에 알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fx라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fx라는 식은 두 분의 합이 14이고 두 분의 곱이 49와 4를 더한 53이 되기 때문에 x제곱에 마이너스 14x 플러스 5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가 는 0이 된다라는 근을 바탕으로 이 식을 만드는 데만 쓴 거지 결국 뒤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건 요 범위에서 2차 함수로서 얘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범위를 한번 적어봅시다. 알파 마일이라고 하면 알파가 아까 7이었으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풀이라고 하는 건 베타가 아까 9였기 때문에 11까지로 잡혀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fx라는 식은 그럼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이 부분 좀 잘못 썼죠. 어떤 걸 잘못 썼나? 앞에 최고차 계수는 무엇이 올지 모릅니다가 원래 정확하게 쓰는 숫자죠. 그래서 최고차 계수는 이렇게 K를 붙이면 얘랑 좀 겹치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A라고 붙이겠습니다. 최고차 계수를 A, 여기도 A도 있죠? 그러면은 M으로 붙일게요. M. 그러면 fx는 m배의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그럼 이 2차 함수는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 축이 보이죠? x가 7일 때다. 그리고 7일 때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m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최소값이 7에서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x-7의 전체 제곱에다가 풀 4. 아까 그 계산 방식 생각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고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m값이 0보다 크다고 했다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7에서 4가 등장하며 그 앞에 m이 곱해져 있으니까 4m이다라는 게 바로 최소값으로 등장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25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요 일은 m이 양수일 때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최종적으로는 fx라는 식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fx는 앞에 m을 붙여놓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53인데 이때 m값은 0보다 작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7에서 최대가 등장할 거고요. 7에서 가장 멀리 있는 11에서 최소가 등장을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f 11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계산을 하겠다라기보다 여기다 넣읍시다. 여기다가 이 식은 그대로니까 11 넣게 되면 16이고요 4더해서 20 됩니다. 그럼 20m 그럼 20m 값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최소값 마이너스 2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최대값은 당연히 요게 음수기 때문에 7에서 등장한다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죠. 그럼 F7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이 4m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4m 값은 여기서 나누기 5를 한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최대라고 이야기한 K라고 잡을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온 값들을 모두 다 더해주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알파라고 하는 건 7이고요. 그 다음 베타라고 하는 건 9였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을 해서 더해주면 5가 더해지면서 다 합치면 21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서술형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참수 fx는 x제곱 플러스 2k를 줬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축이 바로 x는 0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그 축이 x는 0인 친구가 k와 k 플러스 1 사이다 라는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서는 최소값이 1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만족하는 음수 k 값을 구하여라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축이 x는 0이다 라는 게 박혀있기 때문에 축이 이 왼쪽에 있을지 이 가운데 있을지 이 오른쪽에 있을지를 원래 고민을 해서 그 범위를 각각 맞춰서 좀 나눠서 문제를 푸는 형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음수 k라는 걸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0이 이 왼쪽에 있는 상황은 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상황 k 오른쪽에 0이 있고 그 오른쪽에 k 플러스 1이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k라고 하는 게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축이 지금 이제 이 안에 딱 이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2k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최소값이다 라고 등장을 하는 게 바로 2k가 등장을 할 건데, 얘가 1이다 라고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k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k는 2분의 1이다 라는 값은 이 범위에 맞춰봤을 때 맞지 않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범위로서 0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건 제꼈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k 플러스 1보다 오른쪽에 0이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가정한 건데,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축이 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에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즉 저기다 집어넣고 전개까지 한다면 k제곱 플러스 2k가 나오니까 4k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값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양변에 1 없애고요. k제곱 플러스 4k가 0인 거니까 k의 답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을 가정했고, 그러니까 답은 요거밖에 필터링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k라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수밖에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서술형 2번 마지막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교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AX를 줬습니다. 근데 이게 두 다항식 Q1, Q2가 있는데 이 Q1과 Q2는 각각 아까 3차 다항식이라고 했던 이 AX를 요 2차식으로 나눈 몫이 되는 게 하나의 Q1이고요. 그 다음 그 3차 다항식을 다시 이 몫으로 나왔던 Q1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몫이 Q2.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을 만족하고 있을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AX라는 식은 그러면 3차 다항식인데 얘가 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1X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식 잘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죠. 이 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X-A, X-1로 인수분해 될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A, X-1을 그냥 1로 나누었더니 몫이 Q1X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 는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러면 나머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없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나머지를, 겹치지 않기 위해서 R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이 얘기를 바탕으로 이 식을 갖다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Q1X를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A나 1 같은 걸 집어넣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이 식이 눈에 밟힌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 X는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항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서술형에서 적으실 때 X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이런 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X는 1을 집어넣어주면 A1은 1을 넣었을 때 모두 다 사라지고 R1이 됩니다. 근데 그 식 자체가 Q1, 3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게 0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가 잡혀있네요. 근데 우리 아까 AX라고 하는 친구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앞서서 최고차 계수가 1이다라는 얘기까지 가정을 깔았었어요. 그렇다면 AX라고 하는 걸 만들 때 3차 계수를 만드는 건 이 안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이 Q1X는 그럼 당연히 최고차 계수가 1이면 1차식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힌트로서
최고차 계수는 1이면서 1차항일 거다, 1차식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또한 이 RX도 마찬가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친구도 1차 이하인 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1이 0이다 라는 힌트는 이 친구한테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Q1, 3이 0이다 라는 힌트는 이 친구한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힌트 하나가 지금 두 가지 식을 모두 다 알려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Q1X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본다면 최고차 계수는 1이면서 1차식이면서 3을 넣어서 0이 된대요.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RX라고 하는 식은 아쉽게도 최고차 계수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1차 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최고차 계수만 몇인지 모르는 상태로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이런 얘기들 다 할 때마다 인수 정리에 의하여 라는 얘기를 같이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AX라는 식을 갖다가 조금 더 완벽한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식에다가 x만 a, x만 1, 그리고 q1x는 x-3으로 확정이 났고요. 뒤에 rx라는 친구를 k의 x-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는 a와 k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네요. 근데 우리 지금 아직 나조건을 안 썼어요. 나조건. 그래서 나조건을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된다면 이때 Q1X로 나누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Q1X로 다시 나눈다 그러면 이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나눴을 때 몫은 Q2고 나머지는 마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힌트로,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Q2가 필요하니까 이 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만 쓰면 나머지는 금방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자세히 써서 나머지까지 같이 적는 형태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x-3으로 묶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a, x-1이 일단 옆에 붙게 되겠고요. 아직 나머지를 쓰려면 얘보다 차수가 낮은 게 들어가야 되는, 즉 상수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남아있으니까 아마도 상수가 남을 때까지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직접 나눠보시면 몫이 k다라는 건 금방 알아챌 수 있고요. 그럼 이 k를 곱한 걸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맞는데 우리 나머지 정리식을 여기서 바로 써버릴 수 있죠? 이 친구에서 3을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3을 대입하면 2k가 바로 나머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아까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친구를 이 친구로 나눴다? 그럼 이 친구를 이 친구로 나눴다? 우리랑 같은 상황이죠?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0이어야 된다. 즉 k는 마이너스 5여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되겠네요. 일단 우린 Q2X라고 하는 게 바로 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요 식을 한번 답으로 써봅시다. 그럼 4a에다가 더하기 Q2의 5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5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4가 되니까 4에다가 5 빼기 A 그리고 더하기 K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요거 그냥 구하라고 한 거네요. 그죠? 그럼 얘는 4A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 더하기 K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K가 우리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요 정답은 15가 되겠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문항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전전년도 풀 때보다는 문제가 훨씬 쉬웠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세화고등학교 설명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형태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화고등학교에서 수학이 어렵기로 유명한 세화고등학교에서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많이 선별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 냈었던 형태들은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유사한 식을 내서 그 식을 갖다 우리가 알아서 변형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게 만들어서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서술형 문항에서도 이제 1번은 쉽고 2번은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형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서상 세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형은 크게 변형하지 않았지만 그 원래 한 번 더 꺾었었던 문제를 그냥 한두 번에서 그냥 멈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략은 거의 그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개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하는 데 있어서 전 기출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유형이 비슷하고 느낌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것들, 전전년도 것들 시험 문제는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촬영을 해놨으니까 23년도, 24년도 거 풀이 영상도 꼭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문항 풀이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